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에게 많이 궁금한 우리 남측 사람들이 참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북을 떠나서 중국을 통해서 어쨌든 이 남쪽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 남아 있는 가족들 그들이 어떤 처벌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받는지 또 그다음에 지금 수없이 탈북, 재입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탈북했다가 다시 북으로 갔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직접 그 국경 그쪽에서 국경 경비대를 하면서 탈북자들을 많이 접해봤을 거고 그것을 피해서 여기 탈북해 오신 홍강철 씨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쁜 짓 많이 했어요. 탈북한 게 아니고 도망쳤다 그 말했는데 그 국경 경비대 있을 때는 제가 2003년, 4년 그 정도까지 내가 근무했거든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는 그 탈북자는 없었어요. 우리 쪽에는 평안북도 쪽에는 탈북자 정말 드물어요. 자강도 탈북 이 평안북도 이쪽. 아 근데 그쪽이 근무지 쪽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 이 국경이 함경북도 그다음에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이렇게 끼고 있거든. 낮은 선봉까지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건 함북도에 속하는 거고. 그런데 그 탈북자 가장 많은 게 양강도, 그다음 함경북도예요. 우리 두만강 쪽인가요, 그쪽이? 아예 압록강도 되죠. 압록강, 압록강도 있고 압록강. 두만강도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우리 쪽에는 제가 근무할 때는 이렇게 그 탈북했다가 그다음 다시 들어오는 사람 하나 우리 그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우리 대원들한테 이렇게 그 뭐야 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탈북하려고 돈을 아니, 줬다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들어오려고 예, 이렇게 007 가방 딱 들고 들어왔는데 오. 그 겨울이었거든요. 얼음 타고 지금 들어온 거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트렁크에서 그러니까 돈 꺼내서 줬는데 너무 많이 줬죠. 그때 당시는 한 100원 중국 돈으로 100원 이렇게 뭐 저도 건너갈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 의심 가지게 된 거죠. 아 이건 간첩인 것 같다. 돈을 줬던 그 사람이 준 이유는 뭐예요? 자기 그러니까 눈 감아달라고. 눈 감아달라고 예. 하는데 좀 너무 큰 돈을 예, 줬다. 몇천 원을 준 거죠. 중국 돈을. 그러니까 대원들이 곧장 체포해서 끌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적이 있고 그 후에 그다음에 사법 처리했죠. 다 받았겠죠. 이렇게 우리는 초심에서 이렇게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리고 우리 뭐 그 내 같은 경우 그 말해야죠. 내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송금 그 전달도 해주고 탈북자들 탈북도 도와주고 이러다가 사실은 그 체포영장 떨어져서 도망쳤잖아요. 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범죄자는 거죠. 예, 지난 방송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가족들도 다 그 잘 있어요 무사히.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지금 강철 씨는 여기 와 있지만은 거기 못 가족들 중에 거기 계신 분들이 누구 남아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 둘이 있거든요. 남동생 둘 다 그 가족이 다 있어요. 걔들도 있고 그다음에 딸 둘이 있고 예 그렇죠. 아들도 하나 있고. 근데 뭐 근데 자꾸 이거 좀 부끄러운 과거이긴 한데 저기서 뭐야 그 신의주의 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 평안북도 천마군의 딸 둘이 있어요. 능력자다. 애국자네. 그렇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 그래도 그들이 전혀 어떤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거 없이. 네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이렇게 그 뭐 브로커를 통해서 이렇게 뭐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래요. 지금도 뭐 강철 씨가 그쪽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지금 뭐 특별히 벌이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옆에서 그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이 가족들한테 보내주라고 돈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거를 지금 보내주고 있고. 네, 생활비도 생활비 보낸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흔히 사람들이 돈 남쪽에서 북으로 보낸다고 알고 있잖아. 네. 예, 탈북자들이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북에서 월급을 받아 사는 탈북자도 있어요 또.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거꾸로. 북에서 월급을.
탈북자가 돈이 살기가 어려워서 북에 있는 가족들이 월급을 보낸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보내는 거예요, 거꾸로. 남쪽으로? 네. 그래서 탈북자가 북에서 가족들이 보내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탈북자도 있어요. 아 여기에? 네네. 오, 우리 그거 처음 보안계 듣네. 형사가 네. 형사가 저한테 말하는데 자기 이때까지 몇 년 하면서도 이런 걸 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기가 담당한 사람 중에 하나는 북에서 전문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잘 쓴다는 거죠. 일도 안 하고 하는데 그래서 돈 어떻게 버냐 하니까 북에서 받아온다고. 근데 그런 사례도 어딘가 언론에 그 가면 잠깐 북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걸리면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북에서도 걸리면은? 억울한 게 많지. 제 새끼한테도 돈 보냈는데 그 누가 문제예요? 삼아요. 하고 이 부모 심정이면 그치. 형제 심정이면 제 자식이 또는 뭐 이거 형제가 이 아무도 없는 이 한국에 와서 당장 굶어 죽게 생겼다는데 그럼 돈 보내야지 안 보내요? 법이 무섭다고. 법도 사람을 위해 있는 법이잖아요. 법이 사람이 살아가자고 만든 거죠. 좀 뜻밖이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위법이 아니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이거 중국인들 북한에 많이 다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인들한테다가 돈 주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한테 좀 보내달라. 그럼 일종 수수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수수료 안 먹을 거예요. 그런 중국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이 북한에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사람하고 무슨 인간적인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예, 그냥 거다. 도와주는 심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한국에 있는 가족한테 돈을 이게 송금할 생활비를 보내는 정도면,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 장사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란 소리죠. 그럼 남쪽에서 보낼 때는 내 알기로 뭐 브로커들이 예, 브로커들 그렇죠. 비용 다 떼죠. 송금 수수료 뭐 30% 뛴다 그러던가? 30% 떼고 받는 사람은 참 잘 받는 사람이에요. 아까 70%를 받을 수 있으면 네, 잘 예, 받는 예. 거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브로커 저는 5% 떼거든요. 저는 정말 양심적이었어요. 진짜. 예, 불쌍한 사람들 돌봐주는 인도주의적인 사나이. 인도주의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거짓말 안 하거든요. 5%짜리 없어 진짜. 여기 있잖아요. 그 양산? 영천. 그게 저한테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한테서, 친척들한테서 돈 받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이름이 영천이라는 거예요? 영천에 살고 계신 남자. 경상도 경상북도 영천. 영천. 예.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제 재판할 때 나 증인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국정원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성분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살던 분인데 그분이 그랬죠. 국정원에서 진술하기를 그렇게 진술했어요. 예? 홍강철 그 사람은 참 똑똑하고 술도 잘 안 마시고 그런 사람이라고. 예? 잘 마시잖아. 먹는데. 지금은 속이 타니까 결국 통일 안 되지 하면서 그냥 마시는 거고. 북한에 있을 때는 정말 올바로 살았거든요. 좀 위협적인 일을 자꾸 해서 그러지. 그건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난 좀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돼서. 근데 그분이 말했어요. 저 사람은 홍강철이는 이거 송금 받아서도 5%만 뗐다고. 그러니까 증인 딱 있다는데요. 저 법원 기록에다 예, 속 기록에다 예, 있는 다 거죠? 있는 겁니다. 근데 보게 되면 북한에는 이렇게 양심 없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30% 40%씩 떼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야, 그게 한국에 가서 돈을 피땀 흘려서 정말 벌겠는데,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떼냐? 그래, 나는 신발 다른 값이라도 내면 된다고. 그래, 5%만 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는 사람이. 아니 어쨌든 그렇게 여기서 돈을 보내도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북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이 받았다. 그게 북한 사법위원회라 그러나 사법기관에 걸려도 예. 큰 문제 안 된다. 큰 문제 안 돼요. 대신 정확히 말해야 되거든요. 그 뭐야? 솔직히 예,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뻔한 일인데 자꾸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열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대체로 돈 받은 사람은 처벌 안 받아요. 돈을 받아준 사람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중간에 받아준 사람? 예. 거기 앉아서 돈 떼먹고, 돈 떼고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휴대폰도 불법이잖아요, 북한에서. 중국 휴대폰이. 중국 휴대폰, 불법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고,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연결시켜주고 그다음 10%치 때문에 그건 고려되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받은 사람은 가만 놔둬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불법으로 30% 정말 괜찮은 거지.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예. 하나도 못 받을 때도 있어. 예, 사기꾼들 사기당해서, 때문에. 예. 더 중에 북한에서 사기꾼들 많아요. 좀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장담할 수는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가족이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크로스를 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선적들이 북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선적들. 그리고 그 저선적은 남쪽에도 잘 오잖아. 맘대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그런 어떤 경우를 봤냐면 거경허 씨라고 있어요. 한 3년 전인가 재입국을 했어요. 남쪽에 살다가 남쪽에서 한 4, 5년 살았어요. 살다가 3년 전에 재입국을 했는데 그 재입국 하기 전에 저하고 좀 한 1년 동안 가깝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 거경허 씨가 있을 때 이 사람이 북에서 양강동 가우대에 집이 있었는데 전문 중국 가서 밀수를 했대요. 거란의 행운 때. 그때 자기하고 장사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북에도 가서 이 사람과 같이 장사하고도 했나 봐요. 근데 거경호가 남쪽에 와 있으니까 남쪽에 자주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먹고 야 북에다 뭐 돈 좀 보내줘 하면서 이런 심부름도 시키는 거는 풀을 수 없이 9년 보냈거든요. 근데 거경호 씨가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때 처음에 탈북할 때 북에서 탈북에 나오면서 자기가 먼저 여동생네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 뒤에 여동생이 뒤따라 나오기로 했나 봐요. 근데 나오다가 거경호는 탈북을 했는데 여자는 국경 넘지 못하고 잡혔어요. 여동생은 국경 농비대에.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동생의 행처를 모르고 좀 안타깝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이 국정원과 이런 경찰들 그다음에 이거 뭐 어느 일본인지 모르겠다. 당연히 조선일보든 뭐도 이런 사람들이겠지. 그 국정원이랑 같이 했으면 이런 언론사에서 와서 알려주는 게 여동생이 오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정치 감호소에 붙잡혀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사형 청살 당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료를 만들어주더래요. 기자회견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내 동생이 정치 수용소에 갔다가 청살 당해 죽었다니까 벨라잖아요. 괘씸하죠. 제 피부칠 죽였으니까. 그래서 난 정말 돈을 못 참겠다 해서 기자회견 했어요. 그 언론에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기자회견 했던 거. 그래서 기자회견 하고 나중에 한 2년인가 있다가 다시 조선족을 통해서 했는데 여동생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속았고 이것들 때문에 자기가 저게 너무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잖아요. 배은망덕했다는 거를.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정말 도무지 못 살겠다. 여동생이 자기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겠는데 여동생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여기 남쪽에. 그 거경호가 거경호가 여동생이 못 들어오고 나오고, 동생네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몇 년 동안 있었죠. 그랬다 난 더러 가야 된다. 여동생 아들 데리다 줘야 된다 해가지고 중국 갔다가 한 2개월인가 국경에 있다가 넘어갔어요. 북으로 넘어갔어요. 너무 자기 그러니까 재입국을 한 넘어가겠다고 거네. 재입국했죠. 네. 근데 간 다음에 사실을 전혀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그 남쪽에 와서 몇 번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조선족이 또 온 거예요. 넘어간 다음에 와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거경호 씨가 간 다음에 그 현황에 대한 거를 저한테 몇 번 연락을 했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다 했는데 들어가서 10월 동안 국가보안부인가 이거 보안부인가 가서 조사를 받았대요. 조사받았을 거고. 10월 동안을 들어가서 조사받고 덜어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지금 정상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하고 장사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놀랐거든. 야, 우리 남쪽에 제가 어디 지방에 있는 분, 좀 가까운 분이 있는데 북으로 가고 싶어서 어디 나갔다가 못 가고 덜어 들어왔는데 그게 둘짝난 거예요. 그리고 가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북에도 못 가보고 와서 가겠다는 생각했다는 걸로 감옥살이를 했는데 여기 남쪽에 가서 몇 년 살다가 기자회견까지 하고 갔는데도 15일 조사받고는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감옥생활 안 하고. 근데 제가 이 거경화 한 데서 그때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저는 평양이니까 탈북자들이 있던 이런 생활의 량을 정말 모르잖아요. 국경에 이런 지방에 많았으니까. 근데 이 거경호가 말하는 거 보고 제가 정말 그랬구나 알았던 게 거경호가 탈북하기 전에 그 마을에는 양안도 쪽에 탈북자들이 많았대요. 권한의 물살에. 근데 한두 명이 탈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온 가족이 통째로 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가족이 통째로 오면 집이 비잖아요. 네. 근데 북은 집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배급하는 거지. 그러니까 빈 집이면 국가에서 그 지역에서 다시 이모들령 다시 해가지고 다시 결혼하는 사람한테 집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빈 집을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근데 자기가 나오기 몇 년 전에 국가에서부터 다시 방침이 내려왔는데 우리
우리 저기 정말 힘들 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기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꼭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다. 그 지역에서 그 집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 번인들이 돌아오면 그 주인한테다가 그대로 그 집을 다시 돌려줘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집체적으로 가가지고 온 가족이 빈 집인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몇 년을 그 지역에서 행정위원회에서 그 집을 관리를 하고 있대요. 주인 돌아오면 다시 돌려주려고. 이렇게 계속 북은 탈북자들이 그래 힘들 때 갔으니까 이해해.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그때 꼭 오겠지. 오면 그대로 돌려줄게 하고 집을 좀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이 그런 말도 했어요. 99%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 1%의 정말 양심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문은 열려져 있다. 이런 말도 관계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다려요. 그 강철 씨 있는 그쪽에서도 그렇게 뭐 집 관리되고 이러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 뭐 본 그런 건 잘 기억이 없고 이렇게 그 우리 그 무산에도 그 부부간이 온 게 있거든요. 제입국에서 재입국해 온 사람이 있어 탈북해서 예. 다시 있어요. 걔들이 근데 여론이 영 나빠요. 뭐가 나빠? 여론이 나빠진단 여론. 말이에요. 그 애들 보고. 네? 그러겠죠 뭐. 그러니까 그 애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돌아갈 때는 돈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여기서 북으로 갈 때. 네, 북으로 갈 때는 대체로 보니까 이 뭐야 이게 내 이겨와 보니까 알겠더라고. 예? 그 대출 브로커가 있어요. 그런 애들. 대출 그 애들은 대출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다음엔 여기서는 어떻게 찾지 못하잖아요 다시는. 한국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기치고. 그동안 예, 그렇죠.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사기 대출인 거예요. 그게. 그렇지 사기 대출이네. 그러니까 내 그 어떤 분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그 뭐야 자살 생각 자꾸 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만나도 못 본 분인데 그 장 변호사님 나한테다 야 경찰아 니좀내 지금 시간 없어 그러는데 나 대신 좀 가서 좀 만나서 좀 어떻게 해서 그 마음 좀 어떻게 다스려 주라고. 예? 그래 이거 탈북자 같은 탈북자인데 그 그런 북한 사람들끼리니까 이 말이 통하겠지. 그래 내가 가라 해서 내가 갔거든요 거기로. 갔는데 가서 만났어요 그분도. 근데 그래 내 그분 아는 거예요. 5년 받았거든요. 대출 받아서. 대출 사기로 5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잠입 탈출. 탈출 뭐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 보니까 딸 데릴라. 그러니까 딸을 탈북시키려고 중국으로 지금 나가는 길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딸 탈북시켜가지고 뭐 어디 다른 데로 가자 그랬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이게 빚이 이제 많으니까. 근데 나가다 떡 잡혀서 그다음에 감옥 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야 그런 이 탈북자들 보게 되면 어쨌든 북한에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렇게 해서라도 돈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에 들어가서 오토바이 사고 차는 뭐 사기 힘드니까 북한에서 오토바이 사가지고 그다음에 그 매일 시장 나와서 고기 사고 술 사고 이렇게 들어가서 또 그 술놀이 하면 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은 보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안 좋지. 예?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예? 그럴 때는 나갔다가 예, 나 몰라라 나갔다가 이제는 좀 허리 좀 피니까, 예? 또 들어와서 또 그랬다고 저렇게 산다고 또, 예? 그러니까 여론도 나쁘죠 많이. 그렇지만 그 당에서 다 받아들이라 했으니까. 다 당에서는 받아들이라 예. 했고. 다 용서하고. 예, 그랬어요. 우리 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 돌아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돌아간 탈북자들 많거든요. 근데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짐 싣고 이렇게 하고 국경까지 오는 거예요. 두만강 옆에. 중국에서 짐 싣고. 예, 우리 보게 되면 두만강 옆에 그 도로 다 있거든요. 예. 그 도로까지 와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소리 친단 말이에요. 돌아가겠다고. 조국으로 가겠다. 예. 당당하네. 네, 그러면 그다음에 국경경비대가 넘어가는 거야 거기로 총 메고. 그러면 그 중국 변방대들이 거기 나오잖아요. 예, 자기는 국간이니까 가네는 차 타고 순찰하다 변방대는. 그러니까 걔들이 나와서 그다음에 걔들도 총 다 메고 나오죠. 딱 단속하게 되면 경비대 그냥 총 내대요. 이 새끼 니들 가라. 못 가겠어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짐 있잖아요. 한 차씩 싣고 온단데요. 그걸 그 경비대 애들이 매서 날라서요. 우리 이모부 동생이 탈북한 애들 짐을 예. 날라준다고. 예.
그 우리 이모부 그 동생이 그 왔거든요. 내 2013년 1월쯤 됐어요. 내 탈북하기 딱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동생이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차 한 차 싣고 와서 트럭 한 차 싣고 와서 거기보다 차 강력히 차 세우고 지는 저 뭐야 007 트렁크에다 돈 줘서 딱 들고 그 자기는 짐도 안 나르고 그래서 불쌍한 국경경비대 그 얼음바다로 짐도 안 나른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하고는 그 짐을 싣고 국경까지 나왔던 그 중국인 운전수 있잖아요. 후에 들어보니까 10만 원 벌금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불법이지 그거. 중국 변방대가 나와서 그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짐 다 버리고 국경비대에서 빨리 짐 가지고 가기를 그 변방대 쳐서 기다려 그걸. 경비대 다 가고 그 다음에 그 중국 운전수를 잡은 거예요 변방대가. 경비대가 총 내대고 이 새끼 못 가겠어. 그러니까 그때 접어 못 들고. 아, 예, 그 그런 경비대라는 게 지금 조선 경비대가 예. 북한 경비대가 중국 경비대를 예, 가라고. 아. 니들 비치지 말라고 아, 이게. 조선 사람들이니까 그치. 일로 넘어올 사람들이. 예, 그리고 와서 뭐 장군님 돌아가셔서 왔다고. 그리고 선거할 때람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 와요. 아 그런 큰 계기 때라 그래야 되나 뭐.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국가적으로 무슨 이렇게 특별 사면처럼 예, 뭐 예, 문제 안 되고 그러는 예. 거야. 그럴 때 온단 말이에요. 사면도 있지만 선거. 이거는 사람이 자각이 있어요. 나 다른 거 나쁜 짓 하다가도 선거라던가 김정일 위원장님 수고하셨더라 이때는 나는 그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야 된다는 자각심이 있어요. 자각심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나는 선거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탈북했던 사람들이 그쵸. 예,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그쵸, 자기는 공무원이지. 탈북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선거에 참가하겠습니다. 선거에 선거하고 또 참가하고 나가.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 다 받아주잖아. 이제처럼 짐도 다 받아주고 또 해요. 그렇게 하면 선거 참가하고 그다음 직장 배치 받아서 그다음 직장 그 며칠 출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다음에 자기 친척들 다 도와주고 그다음에 또 달아나. 아 그러면 거기에 누구냐 이만갑에 이순실 씨인가 9번 탈북했다는 사람이 그런 식일 수도 있다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중국 공안에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들어왔는데 그 중국에 가 있은 기간이 길지 않으면 아무런 처분 안 해요. 아 잠깐 나간 것들은. 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벌받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중국에 가서 살다가 그다음에 내 지금 그게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10년 그때 국경법이라고 새로 나왔거든요. 중국에서 거주 기간이 뭐 10년 있었으면 10년까지는 어떻게 용서해주고 10년까지 뭐 노동 단련대 무슨 몇 개월 이렇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벗어나게 되면 몇 년까지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게 나왔어요, 세칙이. 그랬는데 그게 정확히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사법 처리 받는 경우에는 그 한국기도 예? 한국기도하다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도가 무슨 말이에요? 아 한국으로 예, 오려고 기도했다. 아, 준비했다. 그래, 예. 그것도 근데 그것도 또 잡혀서 내가 한국 가자고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꽂히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행이 많잖아요. 예? 일행이 5명, 6명 이렇게 많게 되면 말을 못 맞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행이 많이 가다가 잡히면 그때는 어찌지 못하죠. 거짓말 못 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그 한국 가자가 했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저 노동교화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노동교화소 가는데 한 2년, 3년 이 정도로 가요. 어떤 건 뭐 1년 반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노동교화소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중국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은 애들은 처벌 안 받아요. 그리고 한국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다는데. 우리 친구 있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새끼 또 말 좀 하자 또. 김문일이라고 있거든요. 문일이라고 있는데 걔 같은 건 해마다 한국 기도해요. 내가 오기 전까지. 해마다 한국 기도하는데 해마다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도까지 와 잡혀가고 위에까지 와 잡혀가고 뭐 어디 산동에서 잡히고 오다가 그래 그 보안소 잡혀오게 되면 보안부의 사람 그러죠. 그에 척 들어오게 되면 그 누이가 그 사회급양 있잖아요. 사회급양 그 어디 식당 책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이 그 식당이니까 어쨌든 뭐 보안원들도 보회원들도 많이 가죠.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 면이 넓어요. 그러니까 척 들어오게 되면 야, 니 또 잡혀왔나? 그러는 거 보안부에서도 니 또 잡혀왔나? 이번엔 어디까지 갔대? 청도까지 갔댔어. 아, 이 새끼 니 좀 성공 좀 해라. 니 새끼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너네 누나 또 오겠구나. 그리고 또 누나가 달려가는 거예요 또. 예? 아, 우리 동생이 어떻게 살려달라고. 예? 그럼 또 가는 노동 그렇게 나와서 그냥 노동 관련대 또 간단 말이에요. 중국은 며칠 안 있었잖아요. 아까 그 친구는 한국 기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 기도한 건 다 알아요. 그 실제로 나. 예, 법관들도 다 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 임선이 생활이 있고 그다음에 제 하던 말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예, 가 없어지면 그다음 친구들 만나지. 야, 가 어디 갔나? 그럼 친구들이 그 새끼 한국 가겠다 하더니 달아나는가? 그렇게 되죠. 근데 알긴 아는데 제 입으로 말 안 하면 보아하는 보위원들도 다 그저 가만히 있어요. 자기 손으로 사람 이게 그 사법 처리받게 만드는 건 그 싫어하거든요. 다. 자꾸 떠버리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북한 사법기관에서. 여기는 떠버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친구 성공했어요? 예? 한국.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연락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다 끝내 기권했다니까. 그게 어쨌든 내가 탈북하기 전까지 그 전에도 한번 도망쳤다가 위에서 잡혀왔어. 내 돌격대 대장 갈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공장에 또 왔어. 지금 돌격대 배치 받아 또 왔단 말이에요. 야, 니 어떻게 여기 왔나? 야, 이번에 저 무슨 위에까지 가다 잡혀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소위 이렇게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탈북을 성공 못하고 잡혀서 북송됐다고 예. 여기서 흔히 언론에서 북송 반대 막 요즘 막 예, 시위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 뭐 탈북 단체라 그래야 되나 뭐 인권 뭐 북한 인권 단체 이런 데서 뭐 어떤 지난번에 무슨 어린이들 청소년들 잡힌 거 이제 북송 예. 반대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북송이 된 거 아니야 북송이 예, 예. 그러니까 북송이 돼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보게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탈북했다가 다시 잡혀가잖아요. 그런 애들이 누기 날 건네졌습니다 하는 말 안 해요. 거의 다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또 가야 되잖아요. 또 가야 되겠는데 또 갈 때 또 가돈 또 받아야 돼. 그럼 갈 불면 안 돼. 그리고 탈북을 했어. 그리고 여기 남한에 왔어. 예컨대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기 뭐 성공했어 확실히. 근데 조용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이만갑이든 모란봉 클럽이든 이런 언론에 비춰져서 뭐 활동을 해요 그 사람들. 근데 대부분 뭐 가명으로 활동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얼굴이 비춰지니까 방송 같은 경우 이제 알 텐데 그 사람 그렇게 탈북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남아 있잖아 거기. 네, 예를 들면 강철 씨 같은 경우도 맞아. 강철 멀지 않네 생각해 보니까. 강철 씨 같은 경우도 여기 와서 뭐 언론에 많이 비춰졌으니까 뻔히 그 마을에서 아는 걸 거고. 그 그렇죠. 마을에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시선이라 그래야 되나? 뭐 직접 거기 있지는 않으니까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네, 안 그래요. 오히려 있잖아요. 예? 집안에 누기 탈북해서 만약에 한국에 왔잖아요. 예? 그러면 한국에서 돈 보내준단 말이에요. 예? 탈북자들 다 보내요. 거의 다. 99.9%가 아 지금 여기 있는 탈북자들이 네. 다 고향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 네, 거의 다 보내요. 근데 그러면 이 나라에서 배급 주고 이런 거 내놓고 이건 생돈이 차려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산단 말이에요. 남보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 탈북자들의 가족은? 남아 있는 가족들은 네, 남아 있는 가족들은 네. 그리고 그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여기 저 집에서 저 집딸이 탈북했다. 그렇게 하면 아이고 자네 집은 허리 폈겠다. 이제는 자네 집은 허리 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뭐 반역자다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반역자 시선이라든지 네. 근데 그게 대체로 보면 국경연선 지역이 있잖아요. 네. 거기 사람들이 그렇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뭐 함남도나 동해안지구나 이게 서해안지구에 이렇게 탈북자들이 없는 그런 데가 많아요. 예? 별로 없는 마을. 예, 별로 없는 데가 그런 데를 가게 되면 좋아 안 하죠 사람들. 탈북자들이 많은 네. 저쪽 뭐 자강도 국경연선은 괜찮아요. 국경연선 사람들은. 근데 탈북자라는 게 1년, 2년 전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탈북자는 24년 전에 권한행은 95년부터 권한행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생긴 시작했죠. 거지. 그래서 24년 전이에요. 근데 그 탈북자 지금 남쪽에 3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대체로 24년 전부터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1년, 2년 전도 아니고 그 20년, 요 년 동안 얘들이 자기 남도 아니고 자기 가족하고 통화를 해요. 정기적으로 이건 뭐 통일부 자료에도 있고 뉴스에도 나와 많이 있고 그래, 뉴스에도 오고, 통화를 해요. 저도 봐도 내 옆에 있는 탈북자들 보게 되면 가족하고 통화하거든요. 돈 보내려면 당연히 통화를 해야 돈을 보내잖아. 그래서 돈 받았어 하면 돈 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자기 가져가는데 엄마 다음 달에 엄마 생일이지? 내가 돈 얼마 보낼까? 뭐 이런 전화를 막 해요. 돈도 보내고 뭐 선물도 보내고 하는데
그때 야 우리 너 때문에 불이익 받고 처형당하고 뭐 수총당하고 이랬어 하게 되면 그 탈북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지. 이만갑이나 이런 데 나와서 막 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뭐 말을 못 하는데 그 가족들이 내가 전화해보니까 우리 가족이 처형됐다더라 어떻게 됐다더라 하게 되면 이 TV나 TV조선이나 뭐 채널이 가만 안 있죠. 완전 어디서 황웅덩어리 잡은 것처럼 너무 좋죠. 근데 그런 데 못 나서잖아요. 박상학이 제일 진짜 험악하게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이 삐라 전단을 날리는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언제나게 자기 집에서 정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 있잖아요. 김소연이라고 탈북 맞아. 여성 군간? 대표 군간 했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방송 때 한번 예. 여성 성폭행 예. 때 그 예. 여자 증언을 예. 갖고 했죠. 근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혜령이의 집이다 하더라고. 근데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엄마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누가 있냐 엄마람 있다. 그래 그 엄마하고 연락이나 하냐 하니까 한다고. 근데 그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고. 엄마가 니 좀 작작 뜯으려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북한 보위부에서 내가 북한인 끈 가지고 이렇게 뜯은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고 아마. 그러니까 엄마 보고 그러니까 엄마가 니 좀 작작 뜯으려고 그래서. 이순실 씨도 나와서 뭐라고 자기 남동생하고 통화를 했대요. 통화를 했는데 야 나 10년 만에 내 집을 샀어 그랬대. 뭐 이수미 평장이 집을 샀대요. 좋아서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남동생이 야 누나 그 잘 사는 데 갔다는데 10년 동안 집도 없이 살았어? 그러더라는 거야. 10년 만에 내 집을 생겼잖아. 그래서 당신 그걸 이해 못하더래. 10년 만에 내 집을 가졌다는 게. 그치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거기서는 이해 안 될 거고 거꾸로 하지만은 여기서 일반 젊은 사람들이 뭐 대학 나와서 졸업해갖고 월급 받아선 평생 집을 살 수 없는 구조인데 그 사람은 10년 만에 하도 이만갑이나 나가고 하니까. 엄청 돈을 벌었다는 소린 거지. 10년 만에 집을 샀다는 소리는. 그 지금 그 탈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죠. 아마 해도 이제 뭐 경제적인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종료된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자료를 나온 거 보니까 뭐 그 2008년까지 최고 정점 찍었더라고요. 2008년 2009년 때가 그때가 찍고 그다음 지금 이제는 쫙 내려가서 그래서 한 해 들어오니까 한 1,000명? 그래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다 북한에서 곧장 오는 사람은 정말 국소수예요. 맞아요. 이제는 북한에서 곧장 오는 사람은 다 지금 현재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10년 남아 살다가. 예,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에 다 어쨌든 팔레 가잖아요. 여성들이. 예? 팔레 가서 그 애도 낳고 그리고 살게 되니까 그다음에 이 중국 애들이 그다음에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면 도망쳐서 오고 또 그다음에 내 한국에 가서 자리 잡게 되면 널 데려올게 하고 또 오고.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그런 여성들이 지금 한국 고난행군 때 거의 다 넘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자기 혼자 살자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을 그다음부터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 수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죠. 예? 자기 가족들을 데려오다니. 근데 이제는 보면 데려올 사람은 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곧장 올 사람은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온 사람들, 뭐 가족들 이런 거지 맞지만 지금의 오는 탈북자들은 범죄자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 북에서 진짜 오는 사람들은 북에서 도망쳐난 범죄자들, 미성년자 강간범 같은 영국 태영호 공사 같은 사람이나 어철성처럼 살인자 사람을 죽이고 파문적으로 넘어왔던 총 맞으면서 넘어왔던 이런 살인자 같은 사람들 이런 범죄자들이 지금 넘어오는 거고 일반 다른 탈북자들이 지금 온다게 내 같은 범죄자. 여기도 참 범죄자잖아. 네, 다른 사람들은 중국에 오래 숨어 있다가 온 사람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죠. 웃긴 게 또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 북한을 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북한에 가서 뭐 살겠다고. 말을 안 하니까 실제 누가 가는지 안 가는지도 잘 모르죠. 근데 그 뉴스를 나오는 거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부모 형제가 있는 고향에서 살아야 된다고. 북한에서 돌려보내서 판문점으로. 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감옥 보내잖아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네? 북한에서는 돌아간 애들 감옥 안 보내거든요. 북한은 그렇단 말이에요.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탈북했던 사람들이 다시 재입국했을 때 재입국이 해도, 네?
감옥 안 보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조국은 어머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으니까 처벌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자유대한민국인데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부르짖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 자유민주주의 부르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호기심이 나서 갔잖아요, 북한으로. 예? 살아볼까 하고. 그리고 또 혹은 또 장가 가지 못한 분들도 있고. 장가 가려고 북한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북한 여성과 지내보려고. 예? 그래 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북한에 갔다 왔다 해서 감옥에 보내면 이것도 잘못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내가 어디가 살든 그러니까요. 내 마음대로지. 내 운명을 내가 책임지면 되는데. 예? 세금 안 내서 그 감옥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세금 예, 없는 어쨌든 뭐 나라라고 그 문제는 뭐 여기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럽시다. 어쨌든 뭐 그러면은 지금 그 이만갑이든 정편 방송에서 탈북을 시도했다가 다시 북송되는 경우 뭐 여기서 뭐 고문을 받고 이순신이 보면 그 나와서 그러더라고. 이만갑 이순신한테 고문 흔적이 뭐 엄청나게 뭐 보여주진 않던데 실제 인정인지 모르겠고 또 실제 고문 그건 당해서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뭐 고문 엄청 받고 자기가 9번을 시도해서 그 어쨌든 탈북해 왔다 이러는 거며. 우리 있잖아요. 예. 우리 아내도 탈북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내도 한국 기도하다가 예? 저기 내몽골에서 잡혔어요. 옛날에 2007년 그때 내몽골에서 잡혀가지고 그 북한으로 갔단 말이에요. 북송돼서 갔죠. 이제 말 맞다나 가서 그 한국 기도했잖아요. 예. 그래서 노동교화 3년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또 탈북했어요. 그런데 우리 와이프 보고 물어보거든요. 너 맞은 적 있냐고. 맞은 적 없다고 자기는. 그리고 또 우리 와이프 친구 한 분 또 있어요. 이게 또 포천에 있잖아요. 거기 살고 계시는데 그분 요전에 만났거든요. 그분 만나서 어떻게 그 지나온 생활 쭉 이야기하다 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그 임신돼서 자기가 임신돼서 북한을 넘어갔다는 거 잡혀서 그때도 한국기도 했대요 자기가. 한국기도에 심양인가 어딘가 뭐 한국 영사관인지 그 길을 쳐들어가다가 잡혔다는 거죠. 그 잡혀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신의주 가니까 신의주 넘어갔는데 신의주에 가니까 신의주 그 보이부에 있는 애들이 그러더래요. 임신해서 왔는데 이 아이 아버지는 어쩌냐고 이렇게 잡혀 나오면. 오히려 그 보이부에서 걱정하더라는 게 자기를. 임신했다고. 예, 임신했는데 그 아버지 한국 아버지 헤어지니까. 아니, 한족이잖아요 한족이. 그거는. 그 애 아버지는 한족이에요. 중국. 예, 중국 사람이죠. 근데 야, 그 애 아버지는 어쩌냐고. 오히려 그 걔네가 걱정하고 있더래. 그리고 자기는 맞아도 못 보고 그렇게 하고 그 여자도 그러니까 그 고향 우리 고향 같은 사람 친구더라고요. 우리 무산 사람인데 그래서 그다음에 그 무산으로 와서 그다음에 자기 언니한테 말해주더래. 언니한테 연락해서 언니가 데리러 왔더라는 거죠. 임신해서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 사람은 임신해서 예. 노동교화소도 안 들어가고. 예. 그 북한은 북한법이 그렇게 돼.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임신 7개월이면 그 감옥에 못 내요. 그러니까 그 임신 7개월이면 그 어떤 범죄 범에도 안 들어가요. 그 뭐 살인이나 이런 그런 것도 임신부는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 낳고 아기 돌 지나서 젖될 때까지. 북한 여기서는 젖대고 뭐 분류 먹이는데 북한 사람들은 다 그 모유수유하거든요. 근데 1년 지나도 젖 먹이면 못 데려가. 대신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그동안에. 그러면 애기면 안 데려가요. 범죄 범했어도. 북한 형사소송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걔네처럼 무슨 뭐 이 종편에 나와서 말하는 애들 무슨 무슨 임신부인데 뭐 강제 락태를 시키고 뭐 어쨌다 다 거짓말이에요. 말이 돼. 울면서 얘기하던데. 근데 내 특징이 좀 그렇더라.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안 우는데 옆에 사람들은 대부분 보니까 좀 자세히 보니까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안 우는데 옆에 사람들은 막 울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난 상식적으로 진짜 자기의 슬픔인데 참 눈물이 절절 나서 오히려 얘기 못할 정도로만 하면서 아니면 눈물을 주는데 그렇죠. 거꾸로 말하는 사람 별로 약간 좀 유심히 봤어요 내가. 그러니까. 순실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안 울더라고 말하면서 자기 애 죽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울더라고.
그러니까 옆에서 우는 사람들은 갱년기 와서 그런 거고. 왜 그래? 그다음에 울지 않는 사람은 아직 갱년기 안 한 거예요. 내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애인데 3번을 북송당했어요. 3번 정도 북송당한 사람들 아마 애길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뭐 10번 남아 북송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3번을 북송당했는데 국정원에 와서 다 조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 알거든. 얘가 몇 번 북송당했고 어디서 살고. 근데 이거를 아마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아마 공유를 많이 하는가 봐요. 국정원하고. 근데 채널 A에서 이 얘한테 전화가 왔대요. 3번 북송당했다는데 한번 출연하지 않겠냐 그러더래. 그래서 난 출연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 애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이 어느 나라 이야기를 하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난 3번을 북송당했지만 한 번도 그런 걸 내가 겪어보지 못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채널A에서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대본 써주니까 와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 암기를 잘 못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예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하면 끊더래요. 머리가 나빠서 잘렸네. 예, 그럼 이것으로 탈북자 인권 문제 예컨대 북송되었을 때 그들이 받는 처우라 그래야 되나 그것과 탈북자들 중에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상태, 그 북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